2022년 3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식지 다다르다 78호. 다다르다는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복지관의 방향성을 담아낸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소식지 이름입니다. 이번 호 슬로건은 함께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입니다. 표지 이야기. 복지관의 브랜드 영상에 참여한 4명의 장애 당사자, 가족, 지역 주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페이지 소중한 삶 내용입니다. 함께하니 든든하고 행복해요. 가족지원팀의 참여자 오지연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올해 7살이 된 장애아이를 둔 엄마 오지연입니다. 복지관 가족지원팀에서 언어 발달 활동이랑 부모 자조 모임을 중심으로 복지관을 이용했어요. 부모 교육도 듣고 생애 포트폴리오와 미래계획 서비스에 참여했습니다. 안개 같던 생각을 뭉게구름으로 모아준 생애 포트폴리오. 쉽게 설명하면 내 아이의 지난 성장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어설픈 바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글로 정리가 됐어요.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눈앞의 일정에 바빠 안개같이 뿌옇게 흩어져 있던 감정이나 생각이 잘 추려지고 뭉게구름처럼 된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어리니까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일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사진첩 정리만 해도 되게 어려웠어요. 생애 포트폴리오를 성인기 전에 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면 과연 17년, 18년의 시간을 잘 정리했을까요? 저는 엄두가 안 나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미리 해놓으면 덧붙이고 빼면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완성도가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선입견을 깨준 부모 교육. 복지관에서 들었던 부모 교육 중에는 김영수 선생님의 특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강의 주제도 엄마들한테 물어보셔서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부모님과 항상 접촉점이 있어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중간에 저희 보고 지금 목발 딛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는 눈빛이 그랬대요. 나이 들면 쑤시고 그런 건 있지만 어머님들 바라보시는 것만큼은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장애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인데도 다른 사람들 인식 개선 좀 해야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선입견이 많이 있구나 깨달았죠. 저도 그냥 우리 이웃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조 모임, 독수리, 오영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유치원 엄마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고 제가 직접 제안을 했어요. 엄마들끼리는 매주 매일 6시간 동안을 만나기 때문에 되게 가깝지만 깊은 고민이나 이런 걸 나누질 못해요. 각자 일정도 워낙 바쁘고 아이들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자조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게 됐어요. 저희는 모여서 잘 놀기만 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좋았어요. 벚꽃 폈을 때 둘레길 따라서 부암동에 넘어가서 윤동주 문학관까지 걸어다 봤고 가을엔 파주에 마장호수랑 유명한 카페도 가고 연남동 맛집거리 다니다가 브런치도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전시회도 보고 회원 한 분 전공 살려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요. 사비도 정말 많이 썼어요. 저희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엄마들이 되게 아끼거든요. 근데 아깝다는 생각 안 하고 깔깔대고 웃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많이 웃고. 꼭 연결되어야 하는 든든한 복지관. 자조 모임을 하면서 엄마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은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좋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준다는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냥 좋아요가 아니라 든든하다는 의미예요.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만의 리그이고 1대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여겼는데 누군가 우리를 지원해주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관과 끈을 연결해두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임 회원이 저까지 5명인데 다른 4명이 복지관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었어요. 모임 이후에 실제로 각자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고 만족해해요. 복지관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존중받는 느낌의 선을 지키면서 섬세하게 조직적으로 지지해주시는 느낌이라 좋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 연대의 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페이지) 연대의 힘 내용입니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 시네에그 대표 조준용님. 자기소개해주세요. 시네에그 조준용이라고 합니다. 시네에그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고 영상 또는 영화를 매개체로 다양성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 기획을 했었고 요즘은 사회적 경제 관련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는 인권동행 미디어 교육으로 인연이 돼서 여러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연. 인권동행에서 미디어 교육 관련해서 고민 중일 때 반짝반짝 사진방 최영교 대표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사진방과 비슷한 시기에 서로 창업을 해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교류가 있었거든요. 복지관에서 미디어 강사 추천을 부탁하려 사진방에 오셨을 때 우연히 제가 놀러 갔던 거죠. 당시에 제가 다른 미디어 워크숍도 운영하고 있었고 소와 암을 경험한 청소년과 미디어 수업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인연을 맺게 됐죠. 그 이후로 인권동행을 6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도 그렇게 다니는 게 없고 어떤 활동을 5년 이상 유지한 적이 없는데 좀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도 배우는 게 있고 의미가 있었다는 게 아닌가 해요. 어떤 그룹이 형성되면 그 그룹만의 보이지 않는 테두리, 색깔이 딱 생기잖아요. 인권 동행은 당사자의 의도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미디어 활동도 당사자분들이 다른 장애 당사자가 만든 영화를 보고 우리도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멤버분들과도 연락도 하고 언제든 제가 놀러갈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유대감이 있어요. 몰입감이 있는 복지관과의 작업. 이상하게 복지관이랑 같이 하는 일들은 재밌어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아니고 몰입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편집할 때도 그 내용에 많이 배우고 만들다 보면 필요한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할 마음이 나고 몰입도 있게 작업하게 돼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싶어요. 이번에 브랜드 영상 찍는 과정에서 촬영자의 사정으로 갑자기 일정이 펑크가 났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촬영을 하면서 촬영자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급했던 제 마음을 바로 반성했어요. 복지관과 하는 일엔 여유를 가지고 일을 쳐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장애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이야기. 인권 동행 활동하면서 미디어 센터와 협업을 할 때도 센터에서 발달 장애인은 경험이 없어서 말이 많았어요. 발달 장애인이 실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 편집은 강사가 다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점이었죠. 논의를 하면서 정리된 제 생각은 이래요. 영상의 기획, 섭외를 당사자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촬영을 하다 보면 당사자분들이 왠지 예상치 못한 지점에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하나로 영상의 길이, 방향, 흐름이 정해져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부분에 있지 단순히 편집하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 영상 상영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장애, 비장애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주거, 일자리 이런 문제가요. 그래서 관심이 있든 없든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다룬 거나 마찬가지죠. 확장하고 교차하는 앞으로를 기대합니다. 저랑 영상하듯 어떤 일을 하실 때 미술, 디자인 이런 협업을 하시잖아요. 안 해봤던 사람하고도 작업하시면서 확장하면 어떨까 해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만드는 거죠. 갔던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사람과 교차하면 좋겠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알리면서 의미도 확장이 되는 거죠.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잘한 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여의치 않을 때는 저 같은 사람 또 찾아주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인권동행은 2013년 인권공감학교에서 시작되어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영상으로 제작하는 자조모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 연대의 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페이지 복지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찾아가는 직업상담소. 복지관에서는 찾아가는 직업상담소를 운영하여 직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당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학교와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에게는 앞으로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과 적합한 직무, 최근 기업에서의 발달장애인 구인 동향을 안내하며 앞으로의 직업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고, 성인의 경우 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희망 직종에 대해 현장에서 상담한 뒤 추후에 적합한 사업체를 알선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매월 은평구 곳곳에서 상담소가 운영되길 기대해봅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직업문화팀으로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070-7113-5759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천사교통 봉사자회와 함께한 설 명절 음식 나눔. 설날 그리고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복지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사교통 봉사자회 김정기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은 평소에는 서울 전역을 누비는 택시 운전사로 명절에는 이웃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봉사자로 이웃과 함께 해왔습니다. 회장, 고문, 회원들과 모은 자동차 연료 충전금과 모금액을 가지고 복지관에 방문을 하면 담당 직원은 떡, 만두, 과일, 잡채 같은 명절 음식을 사서 정성껏 포장합니다.
명절을 며칠 앞두고 2인 1조가 되어 가정에 배달을 나가면 미션 완료! 이번 설날도 12가정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회장님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예전 같지 않은 모금액을 아쉬워합니다. 더 많은 이웃을 돕고 만나고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시절들을 떠올리며 추억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천사교통 봉사자회가 있어 매번 명절이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석에 또 만나요. 두 번째 소식이 더 궁금하신 분은 3지원팀으로 문의를 부탁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70-7113-5770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첫 서브 클래스가 열렸어요. 코로나로 만나기도 어렵고 모일 일도 없는 요즘, 취미 활동도 배우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소소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서브 클래스가 1월 26일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마크라메 리스 만들기 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리스 만들기에 빠져들어 열중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쁜 리스도 만들고 수다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무인 카페로 변신하여 복지관을 오가시는 가족분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서브 클래스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만남과 힐링이 필요한 가족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 서브 클래스도 기대해주세요. 서브 클래스가 궁금하신 분은 가족지원팀에 문의해주세요. 번호는 070-7113-5751입니다. 5페이지 참여 안내입니다. 첫 번째, 미래설계 참여자 모집. 참여자, 장애인 가족 누구나. 내용, 자녀와 함께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생애 포트폴리오 만들기. 당사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중년, 노년기, 부모님 사후 대비를 위한 미래 설계를 해보기. 일시, 참여자와 논의 후 결정. 장소, 복지관 2층 열린마루. 참가비 무료. 문의, 가족지원팀 이예지 070-7113-5751. 두 번째, 2022년 서북권역 소집단 재활운동 프로그램 안내. 참여자 40대 이상 뇌졸중에 의한 뇌병변 장애인. 내용, 소집단 재활 운동 프로그램 근력 강화 스트레칭 운동. 일시,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 총 24회기. 장소, 복지관 3층 대청마루. 참가비 무료. 문의, 맞춤형 지원팀 김대호 070-7113-5706. 세 번째, 2022년 사업 설명회. 2022년 복지관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유튜브에서 확인해주세요. 총 4개의 동영상으로 관장님 인사와 복지관의 중장기 계획, 각 팀의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복지관 브랜드 홍보 영상. 함께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마을의 변화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모든 사람이 장애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듭니다. 함께하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브랜드 영상으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생각과 마음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목소리 아이리스였습니다.